자기야, 내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 알고 있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고 평소처럼 하면 돼. 내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벌써부터 너무 걱정되고 체할 것 같아. 근데 몇 시까지 가면 되는 거야? 지하철 타고 올 거지? 내가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갈게. 엄마가 8시쯤 오라고 했으니까 7시 반 정도에 도착하면 될 것 같아. 8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오빠네는 원래 그렇게 저녁을 늦게 먹어? 저녁? 아니, 저녁은 6시면 먹지? 아, 자기 저녁밥은 먹고 와야 돼.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에 자신이 없어서 밥은 못 차려주신다고 하셨거든? 아, 그래? 그래도 보통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나? 나야 상관없긴 한데 어머님이 좀 특이하신 것 같네. 음식 자신 없으시대. 자기가 좀 이해해줘. 커피랑 다과 정도는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얼굴 보고 짧게 인사드린다고 생각하면 돼. 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보통 그 정도면 밖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나? 아니, 나야 진짜 상관없어. 조금 신기해서. 그럼 내가 내일 뭐 사가면 돼? 어머님, 아버님 뭐 좋아하셔? 아니야, 사올 필요도 없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왔다 가면 돼. 우리 엄마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그래, 일단 알겠어.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본인이 음식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도 식사 대접을 해주신 적이 없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전부 어머님의 의도대로 제가 노란한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명절이 아니면 시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머님 밥 못 먹어서 한이 맺힌 사람은 아닌데 막상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 음식 만드시는 걸 보면 요리를 그렇게 못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창피할 음식 실력은 아닌데 왜 저한테는 내외하시는지 속으로 조금 궁금했습니다. 너 오늘 퇴근하면 우리 집에 들른다면서? 네, 회사에서 연말이라 선물 나왔는데 홍삼이랑 영양제 같은 거 주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먹고 있는 게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주면 좋지.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요즘 매일 힘없다고 골골대는데 홍삼 같은 거 사다 먹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잘 됐다. 네, 6시에 퇴근하면 바로 갈 거니까 6시 30분, 늦어도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지하철 내려서 우리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연락 한번 해. 네, 그럴게요. 그런데 왜요? 어머님, 저 저녁밥 해주시게요? 뭐? 내가 너 밥을 왜 해줘? 너는 너네 집에 가서 해 먹어야지. 왜 나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침 저녁 시간이길래. 저녁 시간이니까 빨리 가서 밥 차려 먹어야지. 너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면 우리 아들은 누가 챙겨? 그냥 농담 한 번 한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어머님 댁에서 밥 먹고 간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 재미없으니까 하지도 마라.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잘해주시다가 밥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정색을 하시는데 내가 밥을 못 얻어먹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닌데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님도 얼마나 음식에 자신이 없으면 며느리한테 저럴까 싶었지만 그냥 제가 시댁에서 밥을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간 적은 정말 많았는데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바람에 별다른 반찬도 없어서 어머님이 밥상이 이게 뭐냐고 타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진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야. 왜 또? 무슨 일인데? 어머님 어제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셨잖아. 당신이 이야기해서 미리 연락 없이 오시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장 봐둔 것도 없고 냉장고 털이할 겸 대충 차려서 먹는데 어머님 오시면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 그 와중에 나중에 반찬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 원래 잔소리하는 거 기본이잖아.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그리고 집에 반찬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나 시키지 그랬어? 저번에 먹었던 아구찜 맛있었는데. 우리 엄마도 아구찜 좋아해. 다음에 오면 밥하지 말고 그런 거나 시켜놓으면 돼. 글쎄, 아닐걸? 예전에 한번 진짜 반찬 없어서 짜장면 시켜서 먹은 적 있잖아. 그 다음날에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들은 줄 알아?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어머님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야?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고. 에이, 그건 너무 억지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쓸데없이 당신한테 잔소리해봤자 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신이 말씀 좀 드려. 당분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시지 말라고 해. 식구끼리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니까? 우리 평소 밥 먹는 상차림에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돼. 원래 식구끼리 집밥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그만이지. 식구 하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밥 차려준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은 알고나 있는 거야? 뭐, 당신 한 번도 우리 엄마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 나한테 신경도 안 쓰니까 모르지. 어머님이 내가 밥 달라고 하면 정색하시는 거 기억 안 나? 당신이랑 둘이 가는 날에도 절대 밥은 안 해주시더라. 그랬나?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보니 나 혼자 가는 날은 밥 먹고 온 것 같은데? 당신이랑 같이 갔던 날에는 정말 밥을 안 해주셨구나? 아, 됐어. 누가 보면 내가 어머님이 해준 밥 못 먹어서 한 맺힌 사람인 줄 알겠네. 음식 자신 없어서 손님 대접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근데 우리 엄마 은근히 집에 손님 많이 초대하셔. 개모임도 우리 집에서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직접 밥해서 먹이거든. 얼마 전에 내 동생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데려온 거 알지? 그때도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대접했던데? 뭐야, 그럼 나한테만 밥 해주기 싫다는 소리잖아. 그게 그렇게 되나? 근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나 처음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기억나? 그때도 음식 못한다고 밥 안 해주셨어. 밥 해주기 싫으니까 저녁 시간 다 지나서 8시에 오라고 하셨잖아. 맞아, 그랬지? 근데 내 동생은 남자친구랑 6시에 와서 저녁 먹었던데. 그러니까 나한테만 밥 해주기 싫은 거라고. 그때는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유 없이 내가 싫은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아, 몰라. 어머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앞으로 우리 집 오지도 말라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진짜 짜증나고 억울하네.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가만 보니 저만 빼고 아는 사람들은 죄다 집으로 불러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신다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집안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싶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좋은 거 생기면 먼저 선물 드리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리면서 노력했었거든요. 처음 만나기 전부터 저를 싫어하셨고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한결같이 싫어하고 계시는 줄 진작 알았다면 애초에 쓸데없는 짓도 안 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다시는 집에 어머님 불러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도 안 하고 저녁 먹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길래 꼴도 보기 싫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대신 사과해도 제 기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유도 없이 저를 미워하시니까 저도 어머님 똑같이 미워하며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들 바빠? 지금 일하고 있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나야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 왜? 엄마 용돈 떨어지셨어? 아무튼 우리 아들 눈치는 못 속이겠네. 엄마 용돈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근데 월급 받고 내가 용돈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벌써 용돈이 다 떨어지셨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엄마가 따로 돈 쓸 곳이 뭐가 있어? 생활비는 아빠 카드로 쓸 거고 엄마 쓸 용돈은 내가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잖아. 혹시 형한테 또 돈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걔한테 돈을 왜 보내줘? 엄마, 진짜 형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형이 왜 그 나이 먹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놀고 먹고 있겠어? 엄마가 맨날 형을 감싸고 돌고 형이 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 걔도 요즘 안 그래?
올해는 진짜 시험 합격할 것 같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느라고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엄마는 매번 당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 형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어. 점수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 인간이 공부를 하긴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차라리 아무데나 들어가서 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동안 운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지. 걔도 한번 마음 독하게 먹고 한다면 하는 애야.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머리가 어디 가겠니? 그거 형이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잖아. 그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공부를 아예 담쌓고 살았잖아. 대학도 안 가느니만 못한 곳 가서 돈만 내다 버렸어. 조금 방황하던 시절도 있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이제 맘 잡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돼?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 부려서 걱정 끼친 적 없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내 힘으로 알아서 졸업했어. 그래, 너는 옛날부터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지. 그러니까 형이 좀 안 풀릴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거봐, 나한테 돈 받아서 형한테 가져다 주려고 한 거 맞네? 형이 뭐 하는데 30만 원이나 필요한 거야? 아니, 그냥 용돈도 떨어지고 교재도 새로 사야 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할 거야. 맨날 똑같은 공부하면서 책은 왜 맨날 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형한테 따로 용돈 주지 말라니까? 주머니에 돈 있으면 딴 생각하는데 왜 맨날 엄마는 형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 아빠한테 돈 달라 소리 못하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너네 형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작년에 시험 떨어진 뒤로 너희 아빠가 용돈도 제대로 안 줘. 집에서 기죽어서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 안 됐잖니? 엄마, 진짜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랑 아빠도 좋아서 형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그 인간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요즘 열심히 하는 중이야. 너까지 너무 그러지 마. 알겠어. 내가 엄마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간다. 30만 원 지금 보낼 테니까 어디에 쓰던 맘대로 해. 근데 진짜 엄마도 형을 위해서라면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알지. 내가 아주 잘 알지. 아, 방금 보냈어. 제 위로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도 곧잘하더니 고등학교 다니면서 완전 이상한 길로 빠졌어요. 무서운 형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말썽도 워낙 많이 일으켜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다닌 적도 여러 번입니다. 겨우겨우 집 근처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했는데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무려 7년째 부모님 등골을 빨아대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 때문에 조금 일찍 철이 들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지금까지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중입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나이는 벌써 환갑이 다 되어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이라는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집안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형이 해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십니다. 하도 형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줄여서 형 용돈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자 작년에 형이 시험에 또 떨어지자마자 아빠는 엄마에게서 경제권을 완전히 뺏으셨어요. 생활비는 이제 아빠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쓸 수 있고 형에게 주는 용돈 또한 아빠가 직접 정하신 최소한의 용돈만 주시더라고요. 형 나이가 올해로 34인데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할 지경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또 한 번의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생각이야? 아빠가 엄청 화 많이 났던데? 걔도 나이가 있는데 이제 차 한 대쯤은 있어야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거든. 차 할부금이랑 기름값은 내가 내주면 되니까 너네 아빠 돈 안 쓸 거야.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형도 나이가 34살이라고. 차를 살 거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사야지 엄마가 그걸 왜 사주는데? 아침마다 버스 타고 도서관 다니는 모습도 안쓰럽고 이제 여자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남자가 차가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면서? 취직을 해야 연애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지금 차가 중요해? 형이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아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요즘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니까? 너도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형한테 기름값이라도 종종 보내주고 그래. 이제 앞으로 차 끌고 다니면 돈 들어갈 일 많을 거야. 아니 나도 아직 차가 없는데 형이 왜 차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엄마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형이 차 사달라고 조른 거지? 누가 먼저 사달라고 한 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도 너희 아빠 때문에 심란해 죽겠구만. 너까지 똑같이 잔소리 할 거야? 잔소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 그 차 지금이라도 취소 못해? 벌써 받아서 형이 잘 타고 다니는 걸 어떻게 취소하니? 너도 형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맨날 기죽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 됐더라. 아, 그리고 이번 달부터 용돈 5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어? 돈 나갈 곳도 점점 많아지는데 30은 너무 적은 것 같네. 엄마 내 월급이 얼만 줄이나 알아? 아니, 아빠한테 돈 다 뺏기고 엄마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다길래 30만 원 보내준 건데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어. 앞으로 나도 엄마한테 용돈 안 보낼 거야. 차값이고 기름값이고 엄마가 형이랑 같이 알아서 해. 그래도 네 형인데 너가 좀 챙겨줘야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형 머리로 공무원은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취직하는 게 나을걸? 엄마도 계속 형만 그렇게 싸고 돌 거라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더 이상 돈 보내줄 생각 없어. 너는 진짜 네 아빠 닮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냉혈한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형이 잘 되면 후회하지 마. 후회는 내가 아니라 엄마랑 형이 하겠지. 아직 취직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살고 있는 형에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엄마 명의로 뽑아줬어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돈 줄 생각 없으니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 말했고 다급해진 엄마가 저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저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드리던 30만 원조차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저한테는 학창시절부터 학원 하나 마음 편히 보내준 적 없었는데 어떻게 형의 일이라면 없는 돈까지 빚을 내서 다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장남이 좋으면 앞으로 저 말고 장남한테 용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형이 취직을 했을 때 이야기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엄마 좋아할 만한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다던데? 내가 영화도 쏘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얘는 내가 가긴 어딜 가니? 순산이 애 봐줘야지. 둘째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셋째 낳고 난 뒤로는 나도 너무 힘들어. 아니, 언니네 애를 왜 맨날 엄마가 다 봐주는데? 언니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애 안 봐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 한 달에 20일을 애를 맡겨놓으면서 씹먹고 살기 힘들다고 용돈도 안 주는데 애들이 우리 집 와서 먹어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애야. 처음엔 손자 손녀 이뻐서 봐준다고 했는데 내가 큰 실수했지 뭐니? 나도 지금까지 엄마한테 애 봐달라 소리 거의 한 적 없는데 언니는 진짜 애도 너무하네. 언니 시댁에 애 맡기라고 그래. 말도 마라. 지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고 애 못 봐준다면서 내가 아픈 건 생각도 안 하는 년이야 아주. 이참에 집 팔고 멀리 이사를 가버리던지 해야지 그냥. 엄마, 있어봐. 내가 언니랑 이야기 좀 해볼게. 괜히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나도 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못 버티겠으면 진짜 이사 갈 생각이니까. 3살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데 시집을 조금 일찍 가서 벌써 조카가 셋이에요. 첫째는 7살, 둘째는 5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가 2살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언니네 식구를 보면 옛날 흥분의 집이 떠올라요. 형부는 지역에 있는 작은 생산직 공장을 다니고 밤낮 없이 일해서 250만 원 정도 벌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첫째 낳은 뒤로 쭉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사실 250만 원 정도면 애 하나 키우면서 살기에도 많이 팍팍한 수입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둘째 낳았을 때도 친정엄마랑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고 마지막 셋째 낳았을 때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애를 계획도 없이 계속 낳는 건지. 저희 친정도 엄마 혼자서 사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언니의 시부모들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생활비를 보조해드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주변 상황이 이 정도로 어려우면 아이는 그만 낳고 언니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애들을 셋이나 낳아놓고 애들 봐야 한다면서 일도 안 해요. 게다가 틈만 나면 힘들다고 친정엄마한테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니까 엄마도 원래 하고 계시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야 하죠. 엄마한테 애 맡겨놨으면 용돈이나 제대로 주던가. 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도 없습니다. 언니,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맨날 애 맡겨놓고 언니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네 형부랑 지금 캠핑 왔어. 평일에 애들 보느라 시달렸는데 주말은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야지. 언니 진짜 미쳤어?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지금 둘이서 놀러 간 거야? 애들 셋을 주말 내내 어떻게 엄마 혼자 돌보라고? 캠핑 다닐 돈이 있으면 엄마한테 생활비라도 좀 보내드려.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너가 왜 난리야? 언니가 울고불고 했다면서.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안 봐주겠다고 하냐? 제발 철 좀 들어. 나이를 다 어디로 먹었길래 아직도 엄마 등골을 빼먹고 사냐? 너 말 조심해. 원래 자식 낳으면 친정엄마가 애 봐주시는 거야. 내 주변 친구들도 다들 친정에 애 맡기고 다녀. 다른 사람들은 애 맡기면 수급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겠지. 언니처럼 공짜로 애 봐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는 애도 하나고 아들도 없어서 잘 모르는 거야. 겨우 딸 하나 낳아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니? 나는 그래도 언니처럼 엄마한테 피해주고 살진 않아. 내가 엄마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릴 동안 언니는 대체 뭘 했는데?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 아이 많이 낳은 집안이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더라. 언니네 집이 화목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데 엄마만 힘들게 하지 마. 몇 년 전에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 혼자 작은 임대 아파트 얻어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굳이 재작년에 언니네 부부가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더니 시도 때도 없이 애 가져다 맡기고 있어요. 엄마가 원래 일주일에 4일 5일씩 일하러 다니시면서 혼자 알아서 생활비도 벌어서 쓰시고 등산 좋아하셔서 주말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던 분인데 언니가 이사 온 뒤로는 삶의 낙이 없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세요. 저는 일찌감치 저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은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었고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돈을 엄청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50만 원씩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용돈 드리고 있고 애 봐달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서 웬만하면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맡겨야 하는 날이 있으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아이 맡길 때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서 들고 가고 용돈도 10만 원 정도 따로 챙겨드려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족끼리 너무 정없이 계산적으로 군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애가 우리 부부한테나 이쁘지 다른 사람들에겐 힘들고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애 봐주시는 분들 시간을 뺏는 건데 어떻게 매번 공짜로 맡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염치 없는 형부와 저희 언니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는데 얼마 전 들려온 소식 때문에 제가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지경이었죠. 너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설마. 그래, 네 언니가 또 애가 졌다고 하더라. 아니, 진짜 무슨 동네 똥개들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래? 나 이번에는 정말 못 참아. 엄마도 더 이상 언니네 애 봐줄 생각하지 마. 이번엔 쌍둥이라고 하던데.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애는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그냥 이사 가자. 내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새로 집 알아봐 줄게. 벌써부터 자기 조리원 들어갔을 때 애들 좀 다 봐달라고 하던데.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는 이사 갈 준비나 하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보통 자식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정상일 텐데 언니의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산후조리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한테 애들을 맡겨놓을 생각이었겠죠. 아이들 셋만 해도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든데 5이 대체 웬 말입니까? 바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친정에 애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언니, 또 애가 졌다면서? 이번에는 쌍둥이야?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라고 하더라.
원래 애를 많이 낳다 보면 쌍둥이가 들어설 확률이 높아진대. 진짜 대단하다. 아이들 5을 감당할 수는 있는 거야? 왜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애는 나 혼자 키우니. 시댁에도 좀 부탁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부탁하고 그러는 거지.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언니가 시댁에 애 맡기는 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엄마한테 애 맡길 생각하지 마. 이게 가만 보자 하니까. 너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시비 걸어? 내가 아들 낳은 게 부러우면 너도 낳으면 되잖아. 너도 낳아서 엄마한테 맡기던 너네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딸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내가 볼 때 언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엄마 집 내놓고 이사 갈 거니까 앞으로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고 5을 키우던 10을 키우던 언니가 전적으로 알아서 해. 엄마가 가긴 어딜 가? 그건 지금 알 필요 없고 내일 당장 관리사무소에 퇴거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멀리 이사 갈 거니까 쫓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 언니가 엄마 따라가면 내가 또 다른 동네로 이사시킬 테니까. 너 진짜 미쳤어? 엄마가 너 말을 들을 것 같아? 앞으로 언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야, 안 돼. 엄마 없으면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저는 정말 이야기한 대로 엄마를 바로 이사시켰어요. 제 돈으로 집 보증금 보태드리고 언니네 집과 멀리 떨어진 동네로 옮겨드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불편해하셨지만 금방 적응하셨고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일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주말에 놀러도 가시더라고요. 무턱대고 애 많이 낳는 게 자랑도 아니고 혼자 수습도 못할 정도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해서 너 때문에 애들 혼자 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만약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면 전부 제 책임이라면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언니가 무슨 소리를 하던지 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5을 낳든 10명을 더 낳든 그건 주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책임 못 져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친정엄마를 일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게 집에 묶어놓을 생각이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아이가 5이면 최소 200만 원 이상 매달 엄마한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돈 주고 봐달라고 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지만요. 요즘에 아무리 애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니 어쩌니 해도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지금도 자기 집도 없이 반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맞벌이는 못할 망정 애를 더 낳겠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아요. 언니의 인생이 힘들어지던 말던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수습하며 살기를 바래요. 저나 우리 친정엄마한테 피해를 준다면 절대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방금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물어봤던 그 아파트의 급매가 나왔대.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나왔는데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아. 그래, 퇴근하고 바로 가봐야겠네. 그런데 이게 맞을까? 우리가 집 사고 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이, 그런 생각하면 평생 집도 못 사. 어차피 우리는 대출 안 받고 가진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집값 떨어지면 배 아플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고 아직 집 사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내 말 맞지? 맞아, 내 친구들이랑 회사 선배들 전부 집 없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니까. 원래 집 못 사는 사람들은 평생 집값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배 아파하지.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 세 식구 살기에 편하고 안정적인 집 사서 오래 잘 살면 되는 거야.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긴 거기가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우리 애미가 대학 가기 전까지 쭉 살아도 되겠더라. 그래, 교통도 좋고 가까운 거리에 큰 마트도 있지. 신호등 하나 건너가면 커다란 공원도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지. 이래저래 거기만한 곳이 없다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다.
이번에 집 사서 이사 가면 최소 10년 이상 살 거니까 집이 오르건 내리건 신경 안 쓸래.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 요즘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어. 그럼 이따 퇴근하고 부동산에서 만나는 거지? 상태 보고 괜찮으면 집주인만 바뀌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전세로 돌리던 곳이고 지금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볼 수 있대.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자. 와, 진짜 우리 드디어 내 집 마련하는 거야? 이사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번에 집 사면 정말 10년은 살아야겠어. 그래, 우리가 6년 동안 이사만 4번 다녔지? 중간에 괜히 이상한 집주인 만나는 바람에 당신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말은 내 집 사서 이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야.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봐. 알겠어. 퇴근하면 연락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6년째 진짜 이사라면 지긋지긋하게 다녔습니다. 신혼집을 남편 혼자 살던 전셋방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사한 적도 있고 집은 참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금을 갑자기 5천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또 이사를 하게 된 적도 있어요. 그 와중에 아이도 태어났고 결혼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남편과 제 목표는 오직 내 힘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 3억 5천 정도라서 크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연식이 조금 된 25평 아파트를 대출 없이 금매로 살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6억 7억 넘는 신축 아파트를 가라고 했지만 몇 억 대출 받으면 생활도 팍팍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이와 셋이 살기에 25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서 굳이 넓은 집을 무리해서 갈 이유도 없거니와 요즘 신축들은 위치가 예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헬스장이 잘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이번에 진짜로 집 계약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던데 대출도 안 받고 전부 현금으로 산 게 사실이에요? 네, 좋은 집 찾으면서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차라리 잘 됐죠. 저희 벌이에 대출금까지 갚다 보면 먹고 살 돈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엄살은 둘이서 받는 월급이 얼만지 뻔히 다 아는데. 그래서 진짜 대출 한 푼도 안 받고 현금으로 집 샀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에 계약했는데요? 시세가 3억 8천 정도인데 금매로 나온 거라서 좀 싸게 나왔어요. 3억 5천에 계약했죠. 그럼 오빠랑 새언니가 현금을 3억 5천이나 가지고 있었단 소리예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니지,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현금 3억 5천 들고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 가면 바로 5억은 기본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언니랑 오빠가 다날가 빠진 25평짜리 구축 아파트로 가는구나. 거기 지하 주차장도 없다면서요? 어차피 저희 차 한 대밖에 없고 평소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지금도 지하주차장 없는 곳이지만 문제되는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언니,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아파트 헬스장이랑 수영장 있는 거 보고 부럽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면 대출 받아서 우리 아파트 33평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낡은 집에 25평으로 들어가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저도 물론 새 집이 좋긴 한데 이 동네가 나중에 우리 혜미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아침에 버스 타러 많이 안 걸어도 되고 출퇴근 시간도 가까워져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만든 집이 요즘 만든 집보다 더 튼튼하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부동산 아저씨도 층간소음 별로 없고 튼튼하게 잘 만든 좋은 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부동산 사람은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아무려면 10년 다 된 헌집이 새 집보다 좋겠어요? 대출 좀만 받으면 더 크고 멀쩡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저랑 남편은 이게 속 편하고 좋아요. 당장 대출 조금 받기 싫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저희 봐요. 저희는 지금 이 집 사는데 우리 돈 2억도 안 들었다니까?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데 적은 돈으로 언니네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거야 아가씨네는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고 저희는 월급쟁이라서 대출 그렇게 받으면 감당 못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맨날 조금씩 모아서 언제 부자 될 생각이에요. 10년 뒤에 집값 엄청 오르면 저희 집이 수억 오를 때 언니네 집은 무너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말이 조금 듣기 그렇네요. 저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로 했어요?
에이,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진지하게 발끈하시기는. 그냥 집 샀다고 해서 축하도 해드릴 겸 연락한 거예요. 다음에 집들이 언제 할 건지 정해서 알려줘요. 집이 좀 낡아서 선물을 뭘 사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 집을 계약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는 탐탁치 않아 했었고 제 속을 은근히 긁어놓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두 사람 월급을 합쳐야 650만 원 정도라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신우는 고깃집 하는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며 대출 몇 억 내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우가 사는 집은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이 엄청 크고 고급스러워서 좋긴 좋더라고요. 대출을 5억 가까이 냈는데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250만 원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저를 실컷 놀리던 신우가 최근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우네 가게 근처에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지난 여름 들어온 뒤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아파트 대출금은커녕 생활비조차 힘든 상황이라더군요. 제 앞에서 자존심 부리느라 계속 문제없는 척을 하는데 시어머님이 정말 걱정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지금 사는 집을 금매로 5천만 원 낮춰서 부동산에 내놨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집이 몇 차며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대출 많이 받아서 새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상황에 따라 나쁘지 않은 일인데 저희는 그냥 안정적인 생활이 좋아요. 집으로 크게 투자해서 돈 벌 생각도 없고 지금처럼 열심히 저축하면서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 뭐 하고 있니?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이따 우리 집에 좀 건너왔다가 가라. 네, 오늘요? 저한테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며느리 부려먹는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겉절이 좀 만들었어. 이따 와서 가져가라고. 아, 어머님, 집에서 음식 하셨어요? 저희 집에 김치 많은데. 김치랑 겉절이랑 같니? 아니, 오늘 요리학원에서 겉절이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 사과랑 도라지를 좀 넣고 같이 만들었는데 맛이 아주 기똥차. 오늘 별일 없으면 와서 가져가라. 근데 어쩌죠, 어머님? 오늘 세희 병원 가는 날이라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 손녀딸 병원 가야 한다고? 왜?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자꾸 콧물이 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병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 요즘 병원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 번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서요. 그리고 저희 가는 병원이 어머님 댁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겉절이는 그냥 다음에 먹을게요. 너희들 나눠주려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다 어쩌니? 그럼 이따가 우리 아들 퇴근할 때 들르라고 해야겠다. 너는 병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 퇴근할 때 겉절이 들려서 보낼 테니까 저녁에 수육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하기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면 보내줄게.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손맛이 없고 음식 솜씨가 없어서 아버님이나 저희 남편도 예전부터 집밥은 포기하며 살았다 하더라고요. 주로 외식을 하던지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계란 후라이 같이 단순하고 빈약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어머님이 올해 들어 갑자기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체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오는 건지는 몰라도 여전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은 형편없었고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걸 자꾸 만드시니까 더 먹기 힘들 정도였어요. 음식도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양 조절도 못하셔서 저희한테 먹어보라고 매일 나눠주시는데 솔직히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들르라고 연락하실 텐데 회사 늦게 끝난다 하고 못 간다고 해. 왜?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퇴근하다 들러서 겉절이 가져가라고 하시더라. 벌써? 그래서 간다고 했어? 오늘 야근 없으니까 퇴근하다 잠깐 들른다고 했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 지금 냉장고에 꽉 차서 썩어나가는데 그걸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버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냉장고에 언제까지 넣어둘 수도 없잖아. 에이, 그래도 엄마가 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오니까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으신가 봐. 그냥 받아서 먹자. 문제는 당신도 어머님이 만든 건 입에도 안 되잖아. 자기도 못 먹는 음식을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그럼 자꾸 가져가라고 주시는데 어떡하냐? 우린 안 먹으니까 그만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냥 주시면 고맙다고 잘 먹겠다 하고 받아올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알아서 버리던가 해. 여보, 버리는 것도 돈이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전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라고. 차라리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서 음식을 조금만 만드시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안 먹는 건데 재료비도 아깝고 버리는 돈도 너무 아깝단 말이야. 살면서 멀쩡한 음식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다 벌 받을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으면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지. 솔직히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말은 정말 쉽게 한다. 그런 사람이 어머님 만든 반찬은 젓가락 한 번을 안 대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잠깐만,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서 이야기해. 솔직히 어머님이 열심히 만든 음식 나눠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간이 안 맞고 짜야 할 음식이 달거나 달아야 할 음식이 엄청 짜요. 학원에서 배운 음식에 본인만의 특이한 입맛으로 마무리를 하시니까 어떤 건 이상한 샴푸 맛도 나고 방금 만든 음식인데 상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료가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그냥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손도 못 대면서 거절도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냉장고에 처박아 버렸죠. 도저히 이대로는 해결이 안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어머님 음식 받아오면 앞으로 남편 반찬은 전부 어머님이 만든 것만 주겠다고 해버렸어요. 어제도 또 오뎅볶음 받아왔더라. 당신 가방 안에 보면 내가 도시락 싸놨거든? 오늘 점심은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어. 도시락? 아니, 무슨 도시락이야. 오늘 사람들이랑 점심에 갈비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 당신도 아침에 도시락 싸느라 힘들었을 텐데 앞으론 그러지 마. 아니,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 다 사라질 때까지 매일 도시락 쌀 거야. 점심 나가서 사 먹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싸준 도시락만 먹어. 당신 카드 쓰는 거 전부 검사하고 있으니까 도시락 안 먹으면 각오해. 진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직장인이 점심시간 하나만 보고 버티면서 일하는 건데. 그럼 어머님한테 이야기해. 앞으로 우리는 반찬 나눠주실 필요 없다고.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건 당신이 가져온 거니까 당신이 전부 책임져야 해. 알겠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이 먹어치우던지 알아서 해.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만든 음식이니 며칠 동안 억지로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도시락통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거의 다 먹고 비워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만큼은 어머님이 만들어준 반찬으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못 버티겠는지 남편이 먼저 항복 선언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간 좀 있니? 내가 학원에서 가지로 반찬 만드는 걸 배웠는데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들었지 뭐니. 시간 있으면 이따가 건너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 아, 반찬이요? 왜? 오늘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퇴근할 때 가져가라 해야겠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엄마,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회사에서 늦게 끝나니? 어차피 너희들 주려고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까 엄마는 아빠랑 집에서 먹을 만큼만 해. 왜? 기왕 만드는 거 많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솔직히 아직 간도 안 맞고 그냥 반찬으로 생각하고 먹으려고 해도 먹기 힘든 것도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나눠줄 생각 하지 말고 집에서 아빠랑 둘이 만들어 드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먹기 싫다는 거야? 참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됐다. 나도 더 이상 너희들 거 안 만들어줄 거야. 그래, 진짜 우린 안 줘도 돼.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입맛이랑 저희 입맛이 좀 달라서 솔직히 먹기 힘드네요. 됐다, 됐어. 앞으로 먹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잘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 맛이 없는 음식들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고 매일 냉장고에 쌓여가는 반찬들이 사라지니 제 기분도 후련해졌어요. 저희는 그렇다 치고 매일 어머님이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시아버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